자, 모르는 거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제목부터 외대 비오라는 이제 서적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허인 즉 뭐죠 이제 허인 즉 다음이 허인 즉료 제품 방칠수인가요? 네. 뭐 풍방에 대한 이야기를 뭘까 뭐 그러니까 뭐 중풍 같은 건지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풍병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보겠습니다. 차병 다 도자예요, 길도자. 네? 길도자. 차병 다도하니 유시름 부드거 정신여 뭔가요? 정신여 그다음 예, 알려주세요. 졸인가요? 취. 정신여 취인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하고까지 가요. 예 수족 구 부득 운용자하고 예, 거기까지요. 예. 자, 이 병이 병 다도 이 병이 뭐가 길도자. 길이 많으니 자, 이거 뭐야? 여기서 손 다 떼요. 손 다 떼요. 건들지 마요. 유실은 부드거 뭐가 있어? U자를 가장 마지막에 해석해요. 하고 예. 실음 이름이 있다. 뭐가 뭘 있는데? 부드거 소리를 이름이 있다. 맞아요. 정답. 말을 얻지 않음으로 소리를 이름이 있다. 아니, 예. 시름이 뭐예요? 시름. 금방 해석한 거 맞아요. 소리를 잃는. 네, 그렇죠. 네. 소리를 잃는 게 뭐예요? 소리를 잃었다는 게 뭐죠? 목소리 안 나온다는 거. 그렇죠. 네.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다음 말을 못한다. 네, 그렇죠. 부드거. 네. 말을 못하고 뭐 정신 여취인 정과 신이 아니, 그냥 정신으로 봐요. 정신이 같이 취는 무슨 취인가요? 아까 취할치라 했잖아요. 취한다. 네. 취하는 게 그 술 취하는 거. 네, 술 취하는 거. 네. 정신이 같이 취한 사람이 에? 정신이 같이 취한 사람이 핸드폰도 놔요. 정신이 사람을 정신이 취한 사람이 정신이 취한 사람 같이 그러니까 여자를 갖다 보여야 되잖아요. 네네네. 정신이 여취인. 네. 정신이 취한 사람 같다. 그렇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취하면 어떻게 돼요? 취하면 인사불성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다는 말이에요? 말도 못하고 정신이 인사불성 정신이 됐다. 멀쩡하지 않아진다. 인사불성 됐다. 네. 네. 그리고 다 얘기를 해줘야죠. 혼자만 안 되잖아요. 예. 이 친구도 알아야지. 예, 다 들었을 겁니다. 아니요. 그래도 예. 다시 한번 해줘야 돼요. 처음부터 할까요? 아니요, 거의 예. 그 정신 여취인. 네, 정신 여취인, 정신이 취한 사람 같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손과 발이 부득 운용자. 그러니까 손과 발을 뭐 하여간 잘 쓸 수 없다는 얘기 같은데, 네, 잘 뭐 운용하고 쓸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구를 뭐라고 했을까요? 하고까지 해서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자예요. 네.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소리를 해서 말도 잘 못하고 정신도 취한 사람 같고 손과 발도 잘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못하는 자가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네. 다도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은 네. 여러 가지 길이잖아요. 네. 이 길인데 그 중에 한 길, 두 길, 세 길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줘야죠. 저 친구들한테도. 네. 그러니까 이게 풍병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풍병이라는 게 사람이 걸리면 이 병이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삐꾸로 만드네요. 한마디로 보니까 그러니까 말도 잘 못하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정신도 취한 사람 같이 되고 손과 발이 잘 쓸 수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풍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비정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하나요? 네. 유능 언어. 솔직히 누구 시킬 사람 없잖아요. 네. 솔직히 시킬 사람 없으니까.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네, 도와줄 사람 좀 도와달라 하는데. 네. 도와주실 분 있나요 혹시? 바통 넘겨봐. 그냥 너 혼자 죽어라 그러잖아요. 네, 뭐 그냥 네. 유능 언어, 수족 불패,
정신 무슨 자죠? 정신 다음이 혼황 불능 대인자하고 네, 거기까지. 능이 말을 언어를 이제 그러니까 능이 언어가 있고 그죠? 능이 뭐 말을 한다는 얘기 같은데 그리고 수족 불패 그러니까 손과 발을 그러니까 뭐 못 쓰지 않는다 손과 발 맞아요. 그죠? 네, 못 쓰지 않고 정신이 혼황 뭐 멀쩡하다는 얘기인가요? 혼황 혼자가 멀쩡할까요? 혼한데? 혼미하다는 얘기인가요? 정신이 혼황 무슨 혼인가요? 네, 말해주세요. 황도 약간 뭐 이게 형상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네, 어쨌든 정신이 혼황하고 그러니까 혼미하고 불능 대인자하고 능이 사람을 대하지 못하는 자가 유. 있고 네. 네. 두 번째 경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점점점점 여러 가지 케이스 있는데 그건 다 뺐어요. 네. 그 다음에 나온 문장. 그다음 뒤 거요. 네. 차등 제풍은 형후수별 이로되 수기원야하니 구실우양생하야 본기 띄라니까. 그 손 뒤에 띄어. 부자가 뭐죠? 즉리 손 띄어 손. 리는 무슨 잘 들어. 생판 처음 보는 남자. 네. 일단 앞에서부터 아까 증미하야 편유소손하고 여기까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등의 이 모든 풍은 앞에 있는 모든 풍병에 대한 얘기 같아요. 이거는 형태가 후 무슨 후라고 해야 되죠? 뭐라 해서 할까요? 후를? 형태와 그런 징후들이 비록 다르되 수기원냐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근원이 수를 뭐라고 할까요? 네? 그 근원이 같다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모든 이런 풍병들이 형태와 이런 징후들이 비록 다 다르지만 그 근본적인 근원이 같다. 뭐 이런 얘기 같네요. 그래서 구실우양생하야. 틀리게 한 거 있다 알려줘요. 좀 틀리게 한 거. 알았지? 본기? 리가 아까 뭐라고요? 리? 진짜 틀렸잖아요. 네? 지치다? 고쳐줘요. 지치다. 우리. 뭐라 해석하는 게 좋을까? 구실 이름 어디? 구실우양생하야 잘 해석이 양생을 잃었다는 건가요? 양생을 잘못해서 그 본 기운이 약해졌다, 그러니까 잃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편유소손,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바가 있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저 끝까지 다 아나요? 네. 네. 하고 뭐 오케이 앞에 일단 하고 혹 이 남녀 혹이 음식 혹이 사려 혹이 노역으로 기극 우사하니 능무패오리요. 여기는 좀 낫다. 혹 남녀로서 혹 음식으로서 혹 그 사려 생각으로서 혹은 노역 이제 뭐 일하는 거 그런 거로서 기극우사 이미 극해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미 일을 막 너무 뭐 과하게 했다는 건가 봅니다. 그렇게 하니 능무패홀이요. 능이 패함이 없겠느냐.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그거 이해해주세요. 풍병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약간 실수한 데를 알려주신대요. 네. 들어가도 네, 들어가세요. 네. 아까 중간에 심기원냐라는 구절이 있는데 아까 그 근원이 하나 같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셨는데
찾아보니까 저 심자가 찾을 심자여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라고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해줬는데 전체적인 뜻을 좀 알겠죠? 네. 그걸 갖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아니, 다른 친구들이 좀 알아줘야 되는데 아까도 보니까 계속 딴짓하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네. 여러분들 동기가 이야기하는데 감히 딴짓하고 한다. 좀 안 되겠죠. 그죠?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교수들이 이야기할 때 혹시 딴짓은 가능하겠지만은 그래도 동기가 나와서 힘들게 여러분들 도와주면서 하는데 같이 좀 도와줘야죠. 자, 그래서 요 지금 발표한 친구가 여러분들 이 전체적인 문장이 어떤 뜻이다, 어떤 것이다를 를 이야기할 거고 또 여러분들 중에 아무나 찍어서 내가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해라. 내용이 무엇인가 파악해서 설명을 해라 라고 할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알았죠? 누가 걸릴지 몰라요. 예. 나가서 한번 쭉 해주세요. 전체적인 예. 마지막 리뷰 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이것이다 라는 거 갖다가 한번 쭉 이야기해주면은 전체적인 내용은 일단 그 앞서 얘기했듯이 이 외대 비오에서 요거 줄까요? 이거 네? 레이더 포인터 아. 요거 누르면은 예. 이렇게 나오죠? 예. 보세요. 얘가 나오는데 네, 일로 와서 이만큼 와서 한번 이렇게 잡고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멀러서 잘 안 되나? 예, 됐죠?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내용은 이 외대 비오라는 이 의학서에서 이 풍이라는 병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런 증상, 예? 첫 번째 뭐 이 병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에 걸리고 뭐 말도 못하고 뭐 이렇게 사람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뭐 말은 하는데 뭐 정신만 혼미한 뭐 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에 대한 보고를 하고 쭉 이어진 다음 이 별별별 이러면서 쭉 이런 케이스들에 대한 케이스 보고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 그래서 이 요약이죠. 이제 그러니까 정리죠. 이 모든 풍은 뭐 형태 어떻고 징후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또 이 근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서 쭉 이제 이어진 거죠. 이제 본기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뭐 이 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한 게 이제 뭐 남녀 또 음식 뭐 사려 노역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이제 이미 이제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극한 뭐 일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되면 능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뭐라 표현해야 될지 좀 애매한데 뭐라 표현할까요? 이거 마지막 요거 그러니까 정리? 약간 좀 하여간 이런 케이스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 해주면서 이렇게 되면 능이 폐암이 없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질문할 기회 줄게요. 내가 이해가 다 안 된다 하는 거 질문 좀 해주세요. 나가. 질문하세요. 질문 다 알아요? 그럼 나가서 이제 발표를 할 거예요. 예, 마이크 주세요. 옆에 짝꿍이 또 잘 들었겠죠? 예,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시고. 예. 진료를 부탁한다고 딱 넘기고 갔어요. 자, 진료 좀 다시 한번 요약 정리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사실 제가 딴짓을 하다가 나왔는데요. 힘든 것 같은데. 아니요? 알았어요. 제가 듣고 조사한 거에 따르면 이게 어떤 고서의 내용인데 그 모든 병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결국 고서가 무슨 책이죠? 외대 비요. 네? 외대 비요? 라는 처음 들어본 책인데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여하튼 모든 병의 원인은 다양한데 뭐
그 말을 못하고 손발을 못 쓰는데 그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손발도 움직일 수는 있지만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 있고 이처럼 증상은 되게 다양하지만 풍의 증상이 되게 다양한데 풍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의 증상은 다양해도 결국에는 그 원인이 양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원인으로 기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들었고 그래서 그 저희가 뭐 양생학 시간에도 배웠고 여기도 적혀 있지만 뭐 남녀 관계라든지 아니면 식사라든지 그런 양생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병이 생기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양생을 잘하면 병이 안 생기고 긴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까지 했는데 요 뒤에 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빼먹었거든요. 네. 중요한 거 빼먹으면 안 되겠죠. 중요한 데 빼먹고서 딱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면 좀 서운하잖아요. 혹시 동기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도움 해줘도 좋아요. 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원래 기운이 약해져서 한쪽이 손상돼요. 자, 누가 도와줄 사람 마이크 잡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앉아서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네, 마이크 주시고 이야기 좀 해주시죠. 나오기 힘드니까 마이크 배달해 준대요. 네. 그 본래의 기운이 약해져서 한쪽으로 손상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알았어요? 네,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럼. 본래의 기운이 아니 그거 말고 이 전체를 해석을 해줘야죠. 처음부터요? 여기부터. 풍의 원인은 다양하나 그 형태가 이제 양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고 본 기운이 치우쳐서 어느 한쪽이 약해지고 토가 네. 이거예요. 그런데 하고 해놓으면은 조금 안 되죠. 하야는 뭐예요? 순접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런 거거든요. 하고에 딱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이어져야 돼요. 문장이. 해서 네, 그러니까 그거에 다시 한번. 네. 그 양생을 하지 못해서 그 본 기운이 상해서 한쪽으로 치우치고 네, 그렇게 해야죠. 네. 양생을 실하여서 본기가 이거보다는 양생을 제대로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하고에는 뭐 아주 틀리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양생을 잘못하고 이렇게 된다보다는 양생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뒤에 나타나는 본기가 본기가 너무 약해지고 한쪽으로 손상되는 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해석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동료가 발표할 때 핸드폰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못하는 데도 나오게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고 아까 이 두 친구와 이 친구는 발표한 걸 해주세요. 발표를 체크해 주시고 자 이것이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풍이란 병, 중풍이란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중풍이란 병, 중풍이 무엇이다? 좀 대략적으로 이야기할 사람 있을까요? 중풍이란 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사람들. 앉아서 하게 할게요. 발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중풍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중풍은 이런 병이다. 다시 이렇게 좀 더 길게 한번 해주세요. 네, 뭐 뇌혈관이 어쩌고저쩌고 할 거예요. 또 다른 거 중풍에 대해서. 하긴 여러분 부모님 세대도 잘 모르고 할머니 정도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흔한 병이었는데 여러분들 부모 세대에서는 많이 없는 병이 됐어요. 근데 거의 뭐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한방병원에서 주 수입원이 중풍 환자였어요. 그것이 그 시대가 좀 흐르면서 우리나라에도 의료계에 큰 변화가 생겼죠. 요양병원 같은 게 생기면서 요양병원에 중풍 환자들이 대부분 요양병원으로 가서 중풍이 한의학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멀어진 이런 부분이 되는데 옛날에는 뭐 한의원서도 중풍 환자 치료 굉장히 많이 하고
했어요. 그래서 뭐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질병, 한국에는 뭐 사망 원인의 1, 2위를 다투는 그런 병이 중풍이었죠. 그리고 후유증도 굉장히 심하게 남아있고 한데 요즘에 중풍 환자들은 길거리에서도 거의 안 보이죠. 대부분 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요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그런 현상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치료 중에 하나가 이 중풍이었어요. 근데 이 중풍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 시기에 오니까 한나라, 이게 수나라 당나라 AD 한 500년, 600년 이쯤 되니까 중풍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중풍이란 것은 옛날에는 내경시대, 뭐 한나라 시대 이때는 상한이라고 했을 때 상한, 한사에 상하는 거였죠. 한사를 했을 때 그 한사가 바깥엔 자연계의 기운, 감기가 올 때 감기가 왜 와요? 감기가 오는 것이 지금 현대적으로 말하면 감기의 원인은 무엇이죠? 뭐가 내 몸에 들어와야 되죠? 뭐가 들어와요? 바이러스가 들어오죠. 현대적으로 말 때 사기라고 표현하면은 현대 사람이 그래요. 사기치지 말라고. 그런 사기 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이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사기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거의 인공지능이 말하는 것처럼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기면 어떤 사기? 사기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사기라고 좀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겠죠. 대부분 감기는 뭐 풍한의 사기가 온다. 풍한, 풍열, 풍습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한 가지로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풍한의 사기가 많이 와요. 겨울에 그러니까 날씨도 춥지만은 바람도 좀 불죠. 그럴 때 감기에 걸려요. 그래서 풍한의 사기가 들어와서 감기에 걸리는데, 이 풍한의 사기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감기였고, 이것이 좀 독감처럼 오면은 전파력도 강하고 치사율도 심하게 되고 하는 이런 거였는데, 그것이 바로 치사율도 강하고 전파력도 강했던 것이 상한론에 쓴 상한의 사기예요. 그래서 상한론에 쓰는 상한의 사기와 일반적으로 풍한의 사기가 약간 다르다. 지금도 감기와 독감이 다르죠. 그것처럼 상한의 사기와 그 한사가 풍한의 사기가 다르다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래서 증상을 확인해 보니까 이 전파력도 강하지 전파력이 강하지 않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이런 감기 증상과 아주 전파력도 강하면서 치사율이 심했던 상한론에 쓴 상한의 사기가 있었다, 달랐다라는 이런 개념이 그때 다행스럽게 있었어요. 다만 그런 어떤 사기가 들어오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경로를 몰랐죠. 지금 이 바이러스 들어온 경로가 어디죠? 자, 코비드19, 코로나19가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경로 어디를 통해 들어오죠? 그렇죠. 호흡기, 코로나2를 통해 들어오죠. 그런데 옛날에는 코로나2를 통해서 그런 사기가 들어온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럼 어디로 들어와야 되겠냐? 라고 할 때 상당히 어렵게 되겠죠. 자, 어디를 통해 들어오겠어요? 감기가 걸린다 했을 때 우리가 바이러스라는 개념이 없고 그다음 외부의 사기가 들어온다. 여러분들 몸속에 사기가 들어온다면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자, 사기가 들어온다 했을 때 어디로 들어올 것 같아요? 자, 붕어처럼 뻐끔하지 말고 말을 하세요. 피부. 자, 피부로 들어온다. 어때요? 맞을 것 같아요? 좀 아닌 것 같아요? 피부를 통해 들어온다. 자, 여러분들 몸에 사기가 들어온다 할 때 어디를 통할까? 피부. 의견 하나 나왔어요. 피부. 자, 눈. 두 개 나왔고요. 자, 피부 또는 눈. 코. 자, 코나 입은 나중에 나온 개념이라고. 귀. 자, 코나 입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1500년대쯤 돼서 코나 입을 통해서 사기가 들어온다는 개념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코나 입이나 귀나 눈 같은 이런 것은 뒤로 가야지 그 앞으로 갈 수가 없겠죠. 배꼽. 자, 배꼽은 여러분들 요즘 배꼽티 입지 옛날에 배꼽티 입었을까요? 안 입었죠? 그럼 배꼽도 아니요. 자, 일단 가장 강력하게 피부.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 발표한 걸로. 네. 피부. 자, 피부 말고 또 있어요. 피부가 가장 쉽죠. 자, 바이러스 공기가 선풍기가 확 온다 했을 때 가장 먼저 받는 곳이 어디예요? 피부죠. 자, 피부. 그 다음 또 어딜까요? 또? 피부 말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머리카락. 머리카락도 피부로 보여야 되겠죠?
또 자, 그러면 부위를 좁혀 보세요. 피부인데 머리카락도 좀 약간 비슷하지만은 좀 부위를 좀 더 좁히면은 그 처음에 감기 증상 처음 나타날 때 감기 증상에서 어디가 아프죠? 목도 아프고 또 코도 아프고 또 머리도 아프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군데가 아프죠. 그런데 아픈 것이 이 감기 초기에 옛날에는 가장 많이 아팠던 부위를 갖다가 요 목 뒤를 주로 봤어요. 그래서 두한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머리와 목이 뻣뻣하면서 아프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증상이 처음에 나타난 증상이 머리나 이 목 뒤나 이 어깨까지 좀 뻣뻣해지면서 아프고 의식을 축구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했으니까 그 피부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봤는데 피부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래서 범위를 좁히면서 이 머리 뒤쪽이다 라고 해서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병사가 들어오는 과정들 또는 병사가 들어오는 경로를 갖다가 육경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내경 시대에 황제 내경에서도 육경을 통해서 병이 들어온다. 그럼 육경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어디서 들었죠? 변증을 육경 변증했죠. 육경 변증이 어디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 육경 변증이라는 게 육경이란 건 들어봤잖아요. 이제 수업 시간에 아니라고 우기지 마세요. 결혼 시간 다 이야기했으니까 육경이라는 것을 경락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 육경이 경락이냐 뭐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일단 내경에서도 열이 나는 이런 병에서 이 상안의 무리인데 이 상안은 다들 육경을 통해서 전변된다. 그래서 태양경, 양면경, 소양경, 태운경, 소운경, 거른경. 육경이라는 용어를 내가 얘기하니까 그런 것도 있었구나. 얘기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육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들어온다 해서 경락이라 표현하기도 애매하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경락을 통해서 들어온다. 쉽게 표현하면 경락을 통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피부 또는 이런 경락을 통해서 병사가 들어온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옛날 시대예요. 그러니까 코나입을 통해서는 지금 요즘에 와서 보편화된 것이지 옛날에는 그런 생각 못했다. 1500년대 이후에는 그 생각을 못했다. 그리고 코나입을 통해서 병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내가 주장을 했다 하면은 지금 시대에도 내가 주장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또 계속 전파돼야지만이 좀 쉽게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죠. 내가 유튜브에서 한번 떠들어도 구독자 10명도 안 되는 이렇게 떠들어도 돼야 내 말을 전파가 안 되죠. 뭐 구독자가 엄청 많은 사람이 코나입을 통해서 병이 전달된다 라고 광고하면 쉽게 되겠지만은 별로 안 되는 사람들이 한번 이야기해도 내가 병이 코나입을 통해서 전파된다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해도 많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1500년대에 오우가라는 사람이 어떤 이런 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역이가 코나입을 통해서 들어와서 사람 몸을 해치더라 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처음 주장해놓고 보편화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병이 크게 발전 좀 덜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병이 들어오는 것이 이런 외부로부터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상안뿐만 아니라 이런 중풍도 황제내경 같은 이런 시기에는 중풍이라는 병도 외부에서 들어온 풍사이다. 바람을 쐬서 내가 중풍에 걸리더라.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의 원인이 풍이다 했을 때 중풍, 뭐 뇌혈관 질환, 뇌혈관에 문제 있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옛날에 뇌혈관이라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풍이라는 것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자, 풍이라는 증상이 왜 그럼 풍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뇌혈관에 터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이런 증상인데 풍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있겠죠. 한은 찬 바람에 맞았기 때문에 풍하는 사기에 맞았기 때문에 한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런데 풍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답변 한번 해보시죠. 예가 아니라 답변해야죠. 얘는 소용없어요. 왜 풍이란 이름을 지었을까? 마이크 제가 해주세요. 갑작스럽게 발병해서 빠르게 진행돼서 풍이라는 이름이 붙어진 것 같습니다. 어때요? 갑작스럽게 빠르게 변화한다. 왜 맞은 것 같아요? 감이 아니라 인공지능처럼 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혹시 해본다면은 맞는 것 같았습니까? 네. 작년 한의학 개론 시간에 풍이 그렇게 좀
빠르게 변화하는 성질이 있다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 주시고. 바람의 특징이 갑자기 이렇게 확 불어오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거를 닮지 않았나. 이 세 사람 다 발표한 걸 하시고요. 맞아요. 일단은 뭐 선행이 삭변한다는 것이 되죠. 그러면서 더 특징적인 것이 있죠. 좀 더 좀 특징적인 거. 풍이라고 이름 짓는 것이 선행이 삭변한다는 것도 말이 되는데 좀 더 특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증상을 아까 이야기했었죠. 증상을 봤을 때 이건 풍이다 라는 얘기를 결혼 시간에 했어요. 그런 기억이 아직 안 나죠? 네, 안 나요? 나면 이야기하시고. 아니 뭐 누구 이야기 들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강의 들었어도 거의 커다란 보면 거의 같은 내용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증상의 특징. 풍이란 증상이 선행이 삭변한다. 갑자기 생기면서 막 변한다. 했는데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또 하나 있겠죠. 풍병을. 이걸 왜 풍이라 한다. 자, 밖에 보세요. 밖에 보면 바람이 지금 안 부니까 이런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네? 누구예요? 네, 발표한 거예요. 흔들린다. 바람이 부니까, 네, 바람이 부니까 흔들려요. 막 이게 흔들려요.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잖아요. 중풍 증상이 유 실음 부득어 정신 여치 수족 구 부득 운용. 자, 내가 팔다리를 마음대로 쓰지 못해요. 그런데 팔다리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데 좀 더 초기 증상에서는 경련이 일어나죠. 경련. 막 이게 떨리고 뻣뻣해지면서 떨리고 이 각국만장이 돼서 허리가 거꾸로 꺾여요. 이렇게 배를 앞으로 쭉 내밀면서 그러니까 반드시 누우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렇게 돼서 막 각국마다 일어나면서 경련이 일어나고 거품도 내뱉고 하는 이런 증상이 생겨요. 그래서 한약에서는 풍이란 증상은 일단은 경련, 떨리는 증상 이런 걸 풍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줬죠. 대전대학교의 서예과 학생들 이 젊은 친구들이 이걸로 와요. 서예 붓으로 글씨 열심히 잘 써야 되죠. 큰 글씨도 작은 그렇죠. 수전증 같은 막 쓰려고 하는데 볼펜 딱 잡고 힘을 딱 주고 쓰려고 하면 막 떨려요. 나도 떨리고 좀 심한 친구는 저 손이 떨려요. 서예과 학생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떨려요? 할 때 손 한번 펴봐요. 아니 내가 그렇게 무섭나? 막 이렇게 떨어요. 이런 경우도 이것도 풍이다. 그래서 풍은 증상적으로 봤을 때 이런 떨리는 증상들 이런 게 있으면 이것은 다 풍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풍에 대한 이야기에서 중풍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이름 지어졌냐 하면은 나중 돼서 이런 것도 있지만 처음에 경련이라는 떨리는 이런 증상들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풍이다. 그래서 이 풍의 원인이 무엇이다? 풍사다. 그 풍사가 어떤 풍사냐면 자연계의 풍한소습자 육기가 과하거나 불급하면 뭐가 된다 했죠? 유금으로 변해서 병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유금의 풍사에 의해서 중풍이란 것이 생겼다. 그 중풍이란 것이 보니까 이렇게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병다도하니 이 병은 여러 가지 나타나니 첫 번째 유 어쩌고저쩌고 두 번째 유 언어 능언어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쭉 있다. 증상들을 쭉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니까 형태나 증후가 비록 여러 가지로 감별되지만은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양생을 잘못해서 공기가 피폐해지고 그래서 거기에 치우치게 병사가 들어와서 생기는 것이다. 첫 번째 조건, 양생 잘못한 것. 그로 인해서 내 몸의 전기가 손상됐고 그런 다음에 결정차로 양쪽으로 온 게 아니라 한쪽으로 땅 때리니까 한쪽만 병이 오게 되더라. 그래서 나중에 중풍 환자들이 어때요? 한쪽을 못 쓰는 경우 많죠. 그래서 오른쪽 팔다리 못 쓰는 사람들은 말을 해요, 못해요? 둘 중 하나겠죠? 말을 못해요. 근데 왼쪽을 쓰는 사람들은 말은 해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됐다. 그런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내경시대의 원인은 뭐라 했죠?
풍사인데 무슨 풍사? 자연계의 풍사, 외풍. 바람을 얘가 맞아가지고 요 선풍기 바람이 맞아가지고 내가 풍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이 시대에 와서는 남녀, 음식, 사려, 노역. 남녀. 자, 남자와 여자가 모이면은 어때요? 스파크가 일어나죠. 자, 그런 관계. 어떤 이런 이 섹스라든가 이런 성적인 이런 관계, 그 다음 음식, 노역, 사력. 요즘 말은 뭐예요? 거의 뭐 스트레스죠. 그런 걸로 인해서 기구구사, 남녀, 음식, 사력, 노역 같은 것이 그런 일이 아주 극한 데 이르러. 정상적으로 하는 게 괜찮잖아요. 고민하는 거. 여러분들 뭐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어느 정도 괜찮죠. 그게 너무 심하게 되다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병이 생길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은 다 괜찮았지만은 그것이 너무 극하게 되어서 극하게 되리 어찌 이런 중풍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 가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가서 이제 그로 인해서 병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쭉 해주면 이렇게 이런 문장이 된다라는 걸 좀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문장을 읽으면서 제목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허인칙 요 제품 방 칠수 이렇게 읽어야 될지 허인칙 요 제품 방 칠수인지 끊어 읽고 그러니까 제목도 번역을 해주면 더 정확하겠죠. 자, 허인칙이면 허인칙이라는 사람이다. 사람 이름이라는 걸 좀 캐치를 나중에 하겠죠. 지금 모르지만은 허인칙이라는 사람이 요 제품을 갖다 치료하는 처방 7개. 그래서 요 나중에 문장에 7개의 처방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대비에서 책을 갖다 끌어오면서 이런 사람이 쓴 책이 있더라. 그 내용을 끌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중풍이란 병이 그 앞 시대에는 외풍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외풍만 생각이 아니라 내풍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 라고 해서 병의 원인이 옛날에 생각한 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더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왔다. 하고 그 다음 금원 시대 넘어오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를 해요. 금원 사대가 나와서 구체적으로 무엇이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것 말고도 또 더 필요한 것들도 있다. 라고 하면서 중풍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는 이런 시대의 중 하나였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이야기했고요. 자, 질문 아까 하나만 받고 마치도록 할게요. 질문. 자, 여러분들 전체적인 질문. 자, 시간도 지났는데 빨리 질문하고 빨리 끝내죠. 네? 네, 다른 거 해도 돼요. 십제설이 왜 10개인가요? 그거는 그 십제설이 왜 10개냐. 진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해보니까 중풍의 증상을 딱 따지는 것도 보면은 이런 중풍도 있고 저런 중풍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내가 임상적으로 딱 모아보다 보니까 약제를 쓸 때 약제를 앞시대도 쓰던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걸 갖다가 내가 정리해보니까 난 10개를 보는 것이 가장 좋더라. 라고 해서 10개를 받고 참 별 의미 없죠. 그런데 대부분 한의학에서 동양에서의 어떤 이 동양 사람들이 숫자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숫자 중에서 완성되는 수는 9죠. 그래서 9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내경도 99, 81 이렇게 하는데 10이라는 숫자는 잘 안 썼는데 이 진장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이렇게 약제를 갖다가 구분했을 때 효능을 10개의 효능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10대설을 하나 썼다라고 아주 평이하게 보면은 괜찮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들 했어요.